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종합체육관을 다시 지어주기로 하셔서 울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은 울산과 어떤 인연이 있으십니까? 울산서 첫째로 태어났고 울산서 국민학교, 태화국민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13년간을 울산에서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조상들의 묘가 다 울산에 있고 나도 죽게 되면 글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연이 대단한 거죠. 거기서 낳고 거기서 묻힌다는 그런 인연이 울산하고 있습니다. 종합체육관은 아버님이신 이종화 선생님이 지어서 울산시에 기부하셨습니다. 당시 이종화 선생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돈을 뜻있게 쓰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 76년도에 제가 마침 울산 집에 가 있을 때인데 그 울산시장 하시던 원시장하고 건설국장 하던 강 국장께서 두 분이 오셔서 아버님 보고 돈 1,000만 원만 기부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단번에 그 지금까지 그러면 얼마로 모았느냐 했더니 800만 원 모았습니다. 했더니 앞으로 필요한 건 얼만데 했더니 1억 5천에서 한 2억 필요합니다. 그러면 1억 1,800만 원 해가지고 지금 1년 동안에 1,800만 원 쓰면 10년 걸려야지 될 텐데 그거 뭐 내 돈 가지고 무슨 잔치하려고 그러나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식으로 거절을 사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울산시장하고 그 강국장이 무한하게 돌아가시고 있는 동안에 그 문 밖까지 갔었을 때 다시 오시라고 막 불러가지고 하시더니 자기가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놀랬고 다들 그래서 내가 근데 보니까 아버님이 자기가 돈을 쓸모 있는데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울산시장 보고 800만 원 있는 거 가지고 일본이고 시찰 좀 하고 어떤 걸 어떻게 지었으면 좋겠느냐 그걸 해가지고 오면 자기가 다 지어주겠다고. 그래서 울산체육관을 짓게 된 겁니다. 1977년도에 그거 완성이 됐고. 그래서 지금 한 43년 됐나요? 한 40년이 넘어가지고 이제 이게 그 무용지물이 되고 이제 그런데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버님의 유지를 따라서 그 뜻을 따라 그 뜻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그 대를 이어서 사업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7남매 아들 셋, 딸 넷의 장자인데 그 젊을 때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초창기죠. 우리 그러니까 개혁기에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울산서 부산 대구 지역을 놀러 다니다가 그것도 벅차서 서울까지 왔다가 서울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소련으로 중국으로 일본으로 놀러 다녔어요. 그 뭐 시골 부자가 또 암만 부자라도 한 10년 18살 때부터 28세인가? 되고 나면 남을 게 있겠어요? 그래서 상해은행에서 돈을 안 준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울산 누군데 내가 네 은행장 목을 빈다는 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돌아와서 보니까 울산에 있는 모든 재산이 압류되고 길거리에 전부 장롱이고 뭐고 다 이렇게 나온 상태더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지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28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8살 때부터 그렇게 28살까지 그래가지고 거지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숙밥을 먹고 3년을 고생을 해가지고 그 산을 개간해서 과수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영감이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 재산을 그 옛날만큼 다시 일으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내가 봤을 때 칠남매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왜냐면 자기가 다 써버렸으니까 그 동생들이고 너희들에게 굉장히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이런 의식이 있었는지 같이 끼고 살았어요. 동생도 같이 살고 해서 내가 참 살아면서 굉장히 불편했던 것이 이게 한 가족도 살기 힘든데 이 형제간에 뭐 사촌간에 육촌간에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형태에서 살아면서 내가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자기가 그런 환경에서 그런지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가족들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전체를 자기가 다 안고 사는 형태였습니다. 부자인데도 햇밥을 안 드셨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흉년이 질 수 있잖아요. 흉년이 지고 나면 그래서 쌀을 1년을 묵혀야 돼요. 1년치는 가져가고 나중에는 2년치까지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2년이 흉년이라도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집이 쌀통이 엄청나게 컸어. 거기에다가 쌀을 금년도 거, 작년도 거 이렇게 재놓고 재작년 거부터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햅쌀은 언제나 설날이나 명절날만 먹는 거예요. 우리는 2년이 흉년이 정도 먹고 살 거 있다 하는 그런 생활 철학이죠. 검소하셨는데. 검소했어요. 대단히 검소했어요. 여기 댕기면서 담배 피시는데 담배 꽁초들 다 모아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말아가지고 피시는데 굉장히 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면서도 쓸 때 되면 참 멋있겠어. 이 체육관 짓는 것도 보고 그러면 하도 멋있게 영감이 이렇게 써서 그래서 나는 그 대를 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회장님 별명이 고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지 집에서 13살 때 이제 서울로 경기중앙고를 갔는데 아버님이 서울 올라와서 남산 남대문 시장에 가서 구두고 바지고 사수고 할 것 없이 다 큰 걸 사요. 아버님 왜 이렇게 큰 걸 사니까 하니까 너 동생도 없고 바다 입을 사람도 없으니까 곧 크니까 안 되고 그리고 왜 큰 걸 이렇게 사주십니까? 새 것도 안 그거 뭐 꼭 클 때인데 응? 그거 아깝게 새 거 살 거 뭐 있냐 그래서 큰 거만 그래서 학교들 경기중학이라는 데가 꽤 부자들이 많이 와요. 그거 보면 다들 짝짝 백을 입고 오는데 나는 어디 가서 큰 거에다가 반수봉도 여기까지 내려오고 뭐 수봉은 걷어 신고 구두는 끌고 다니고 그래서 야, 너 왜 고물만 입고 신고 다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친구가 학병서이가 야, 너 별명 고물이다. 고물상.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고물상 주인이야.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고물상이 돼.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쓰니까 고물이 돼가지고 내
동창들이 나를 내 이름 되면 잘 몰라도 고물이 되면 다 알아요. 그만큼 유명해요. 그 별명이. 근데 그 별명은 우리 아버님이 헌걸 사줬어. 그래서 나도 그냥 착해서 그 어떻게 참고 그걸 입었는지 요새 같으면 어림도 없을 텐데 젊은 애들 헌거 입으라고 하면 참 힘들 텐데. 예. 아들이신 회장님은 종합체육관을 새로 지어서 기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새로 들어서는 종합체육관은 어떻게 꾸며질 예정인지요? 그야 뭐 앞으로 설계를 해봐야 알겠죠. 어떻게 설계를 하든. 나는 지금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 43년 전에 그 좋은 그 뜻으로 그 뜻을 이어가는 거예요. 나는. 43년 후에 대를 이어서 그 양반의 하나의 그 좋은 의사가 그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는 막 체육시설이 없어서 했고 이제는 문화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앞으로 설계하기에 달려지겠죠. 네. 재산이 많아도 기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고향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 선친께서 얘기한 돈 벌기는 쉬운데 돈 쓰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난 참 어릴 때 말이야. 나 6, 7살 때부터 영감정이 마냥 나에게 강해한 게 그거라. 그래서 제 얘기를 나 돈 줘보지 내가 신나게 쓸 텐데 웃기지 말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뭐 상당히 그게 나에게 이념적으로 너무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됐어요. 돈 벌기보다는 돈 쓰기가 힘들다. 이 돈을 잘 쓴다는 게 돈 벌기보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아버님의 선친의 뜻이 내가 볼 때 돈 버는 것보다 잘 쓰고 있겠어요. 그래서 그 뜻을 이어받아서 내가 그냥 그 좋은 뜻을 이어줘야겠다는 생각에서 내가 사업을 우선 이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 있으면 2개 있고 싶고 2개 있으면 3개 있고 싶고 이게 사람 욕심인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버리셨습니까? 제 아버님이 그 재산 환원하는 그 뜻이 참 대단해요. 내가 봤을 때 그 뜻을 이어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자손들이 이 재산을 너무 주면은 그 방탕을 해요. 자식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그러니까 나는 그 우리 선친이 현명하지 않았나. 이것을 좋은 사회 환원해서 사업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난 그것을 이어받아 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울산 시민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십시오. 아유, 뭐 울산 시민들이 그동안 그래도 그 체육관을 잘 사랑해 주셨고 잘 써 주셨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그 뜻을 보답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뭐랄까 패실리티를 만들어 가지고 울산의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요. 예. 요거를 한번 예. 지금 방금 이 질문이 이것이잖아요. 아, 예, 예.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사실 이제 유학 갔다 오셔서 예. 본인이 이제 고학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컴퓨터라는 걸 접하게 되셨고 또 혜택을 많이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런 그 본인이 예. 그런 정부화 혁명 시기에 정말 운 좋게 컴퓨터를 또 해서 또 돈을 많이 버셨고 네. 그래서 그런 거로 돈 번 돈을 네. 환원하고 싶으시다는 게 아버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요걸 한번 좀 아버님을 좀 리딩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예. 그건 네가 얘기해. 그건 네가 얘기해. 아니 내가 얘기할 게 아니지 이건 아버지가 얘기하셔야 되고 예. 예. 사실 아까 세 번째 질문이 어떤 퍼실리티를 할 것이냐는 예. 이건 아버님이 잘 모르세요. 왜냐면 예. 제가 계속 그 시장님하고 계속 미팅을 했기 때문에 예.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버님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고 제가 나중에 예. 뭐 필요하면 제가 보충할 수는 있는데 예. 이런 내용들입니다. 아버님은 예. 전혀 내용을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모르세요. 예. 네. 예. 그래서 먼저 요거를 예. 한번
아니 아버지 이거 한번 하셔야 돼요. 아버지 IBM 예. 예.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예. 이게 결국 얘기하게 되면 야, 자기 선전이 반 이상이 들어가야 돼. 아니, 해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저희 아버님 프라이드가 예. 할아버지 재산 땅 팔아가지고 사업 안 했다라는 프라이드를 갖고 계세요. 물려받으신 게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저희 물려받으신 게 할아버님이 아니에요. 이론도 한 푼 지원을 안 해주셨고 저희 아버님도 저한테 지원 안 해주셨어요. 똑같아요. 사실이다. 그 옛날에는 컴퓨터가 뭔지도 모를 때잖아요. 그렇죠. 모를 때인데 내가 1955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가가지고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취직도 되지 않고 해서 있는데 그 학교에서 뭐 조교 비슷하게 해가지고 컴퓨터에 일을 하게 됐어요. 그게 인연이 돼서 이제 1960년도에 제가 한국 사람 최초로 그 IBM 회사에 입사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입사해서 있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컴퓨터를 소개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정보화 산업을 일본보다 앞서게 한 것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산업이 문하고 간에 일본을 통해서 왔어요. 일본이 다 소화하고 난 뒤에 우리가 거기에서 남은 적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오고 했는데 정보화 산업은 우리나라 IT 산업은 미국에서 직접 왔어요. 그래서 일본보다 앞섭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은 제가 공헌한 점의 큰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정보화 산업이 이만큼 발전하고 IT 산업에서는 어떤 나라에도 뒤지 않게 선진적인 데는 제가 기여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우가 굉장히 좋았을 텐데 한국으로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국으로 온 이유는 왜 왔나? 온 이유 중에는 우리나라의 그 후진성이 있었던 이유가 우리나라가 2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3차, 4차 산업을 안 받아들이게 되면 큰일이니까 그것을 꼭 받아들이기 위해서 뛰어도 왔죠. 와가지고 이 정보화 산업, IT 산업이 선두로 뛰는 3차, 4차 산업혁명에 제가 그 깃발을 갖고 뛰었죠. 회장님, 요즘 보통 자식 욕심들이 많잖아요. 응? 부모들이 자식 욕심이 많잖아요. 자식 보고 공부를 잘해라 막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자식이 기대에 못 미치면은 막 불화도 생기고 막 그런 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누라에게 다 맡기는 게 제일 열심히 마누라가 열심히 해주니까 그리고 너무 욕심을 부려도 안 되고 자신이 알아서 해야지. 종합장학재단이라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 종합장학재단은 그 아버님의 뜻을 받들어 그런 그 장학사업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한 40년 그 동안에 한 2,000명 장학금을 줬고
그한 34억 정도의 액수의 장학금이 나갔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울산에 있는 학생들. 울산 쪽으로네. 예, 굉장히 오래된 장학재단이에요. 네? 오래된 장학재단입니다. 오래되는 거죠. 네. 강남초등학교는 학교를 지으신 거예요? 강남초등학교가 그 바로 옆에 고아원이 강남 고아원이 그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전부 해서 그때 100여 명 정도 초기에 막 만들었을 때 그 반수가 고아원 출신이 옆에 고아원이 있었으니까 반수가 고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놈 학교를 지으려니까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아버님이 그 기성회 회장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기성회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땅을 기증하고 했는데 그 땅을 먼저 이 과수원 땅을 평지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학교를 짓고 해야 되는데 첫째로 뭐 땅을 만들려고 보니까 토지로 만들려고 보니까 그게 찰떡인가? 그 아주 찌건덕한 그게 돼서 토사 같으면 금방 되는데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미국 공군하고 교섭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령관이 거기서 거기 가서 불도저로 전부 국민 그걸 만들었어요. 태를. 근데 땅을 만들고 대주를 만들었는데 운동장을 만들고 갔는데 근데 우리는 집을 지으려니까 뭐 집을 질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때 흙벽돌이라는 거 있잖아요. 흙벽돌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개화집을 올려가지고 이게 그 교실 2개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와서 보더니 이거 안 된다는 거야. 왜 안 되니까 이건 무너지지 않니? 흙이니까 안 된대. 세멘트로 바꿔야 된대. 이거 흙으로서는 이건 부동 안 된다고. 그래서 지어놨는데 딴 거나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해가지고 그 강남국민학교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국민학교가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 열심히 그거 짓느라고 학교도 못 가고 그랬어요. 아, 직접? 예. 그러면 대학은 어디로 가신 거예요? 대학은 서울대학에 다녔죠. 서울대학 다니다가 대학교 2학년 마칠 임시에 3학년 될 때인데 내 친구놈이 미국 가자고 말이야. 야, 미국 가야 된다고. 여기 뭐 지금 서울대학도 거의 전쟁 후에 이게 뭐 아무것도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 가자고. 그래서 그러자고 해가지고 수속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안 가고 내가 혼자 가게 됐는데 미국 유학 가서 미국 어느 대학으로 가셨어요? 처음에는 그 ABC 있잖아요. 알칸사스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 그 알칸사 스테이트 칼리지, 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만 거기 갔어요. 그 1년 처음에 가니까 학교가 첫째로 내가 한 3주일 늦었어요. 그 가니까 가는 날로 시험을 쳐요. 왜냐하면 3주 그래서 시험을 썼는데 역사 시험인데 좀 대답을 했다면 역사니까. 근데 그 커크라고 그때 교수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오더니 넌 어디서 왔니? 그래서 서울에서 왔다고 한국에서 왔대. 그러면 여기 미국에 처음이냐? 그렇다고. 여기도 처음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생들 한 20명에게 말이야. 너 창피한 줄 알라고. 여기 한국에서 전쟁에서 고생하고 온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쳤는데 니보다는 말이야 10명보다 낮게 쳤으니 니들은 잘못된 게 막 흥분을 해가지고 야단했어. 그러면서 다시 시험을 치라고. 그래서 다시 시험을 때 똑같은 문제를 주니까 틀린 거 없이 100점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남쪽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을 100점 받은 건 그게 엉터리가 아니다는 걸 갖다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했을 거야. 그래서 하여튼 알칸사 스테이트에서는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시간 대학으로 내가 전학을 했죠. 그래서 미시간 대학에서 졸업하고 거기서 미시간 간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이 배웠어요. 거기 가서 미국 대학원에 처음엔 알칸사 스테이트 보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고등학교보다 못하다고 미국 학교 신문에서 인터뷰로 왔는데 내가 우리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우리 학교는 우리나라 중학교 정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흥분을 해가지고 아다이 나고 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국이 살기 좋지 않습니까? 살기 좋기야 한국이 좋죠. 아니 뭐 풍족하고 미국이 살기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미국이 참 미국이 살기 어려운 데가 미국이에요. 참 벌어먹기 힘들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쉽지가 않아요 미국이. IBM 하면 그때도 컴퓨터 회사로 굉장히 유명한 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예. 세계 랭킹 10대에 들어가죠. 어떻게 또 입사를 하시게 되셨습니까? 미 IBM은 학교에 있을 때, 미시간 대학에 있을 때 조금 컴퓨터 관계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IBM에 들어가던 1960년도에 들어가던 시험 치고 들어갔죠. 그래서 들어가고 보니까 나보다 뭐 한국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나만 있고. 직원이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 한 5만 명 됐나? 어휴, 그런데 한국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없었어요. 1년 후에 많이 들어왔죠. 근데 혼자 하시기에 쉽지는 않으셨겠습니다. 참 일하는 걸 배웠어요. 그 회사 아주 어려운 회사예요. 사람을 밤새우고 써먹는 데는 애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밤새우고 일시키는 데는 그건 박살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침 6시하고 저녁 6시 구별 못했으니까. 밤새서 일하신다고? 뭐 밤새고 일하고 갔다가 한 5시고 갔다가는 또 일어나 보니까 6시니까 뛰어오니까 그놈들이 다 놀래주고 너 금방 갔는데 왜 가니까 하루 안 됐어 이거.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일을 부려먹어요. 사람을. 참 잘 부려먹는 회사예요. 그 미국에서 컴퓨터 하시다가 한국 와 보시니까 그때 어떠셨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죠. 여긴 전부 뭐 컴퓨터라는 거 콘자도 모르고. 주민번호 암호 체계 만드셨다는데. 주민등록번호는 이런 거 있어요. 주민등록이 그 당시에 18살 이상 되는 사람이 전부에서 1,800만에서 2천만 정도. 그 2천만 정도 되는 사람을 등록을 시키려면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2천만 명을 2천만 장이 아니에요. 2천 명이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 파일이 생년월, 본적, 주소, 그리고 어디 나왔고, 뭘 했고, 이게 전부에서 한 사람, 한 파일인데, 이게 2천만이 있어야 돼요. 막대한 정보량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하나 정확하지 않으면요, 어른이 아기가 되고, 남자가 여자가 되고, 빨갱이가 뭐가 되고, 하여튼간에 모든 정보가 다 중요한 정보예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들어가면 큰일이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러면 2천만 장이 잘못 들어가면 기계가 뱉어낼 수 있게끔 만드느냐. 그래서 그게 컨트롤 디지트예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건데 12자리를 가지고 찍고 나가지고 마지막 디지트가 컨트롤 디지트는 자동으로 컴퓨터가 만들어줘요. 그래가지고 그 디지트가 틀리면은 뱉어내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컨트롤 디지트를 이게 해야 된다고 12자리로 돼 있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를 13자리를 만든다고 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그거 설명하면 내가 설명을 잘못하는 건지 잘못 듣는 건지 먹혀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먹혀 들어갔어. 그게 어떻게 먹혀야 뭐.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가 3자리가 돼서 그 인포메이션을 지금 주민등록장을 전부 집어넣는데 야, 참 고생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76년도가 77년도에 만들어졌지 아마. 그게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그 마스터 파일이 뭐 일본보다 한 10년 빠를 거예요, 우리가. 7년인가 10년 빠를 거야 아마. 그만큼 빨리 됐고 미국보다 우리가 우수한 게 미국은 소셜 세큐리티 넘버로 갑니다. 소셜 세큐리티 넘버를 컨트롤할 디지트가 없어요. 잘못 집어넣으면 잘못 들어가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베리파이 하는데 사람의 힘이 무지무지하게 들어갔어요. 그걸 전부 인위적으로 이 번호가 제대로 된 거냐를 갖다가 따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면만큼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가 앞섰어요. 그 개발 과정도 엄청 쉽지 한 않았어요. 1년 걸렸죠. 저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우리나라가 그 컴퓨터라이즈 되는데 한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개발 직접 하시고 이렇게. 왜 같이 내가 직접 우리 직접 했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계 기회를 주셔서.